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는 오늘 그 게임 관련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이제 그동안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서,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제목이 그 한국인의 그 인생, 이제 달라져야 한다인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표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은 아니고,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그 6살까지 될 때까지는 사실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 다니면서 이제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나이잖아요. 어린이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세에서 18세, 이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무조건 가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안 하면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문맹률은 굉장히 낮은 그런 또 좋은 결과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시기에는 그 부모님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뭐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나 못했던 사람이나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이제 살아보면은 고생하는 거는 똑같아요. 공부가 절대 그 좋은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그 결론이거든요. 뭐 좀 힘들 때는 좀 잠시 쉬거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뭐 게임도 좀 할 수 있는 건데 요즘 정부에서 죽어라 게임을 그냥 잡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죠. 저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그 일상의 그 여가 생활조차 허용 못하는 그 청소년들의 그런 행복 추구권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공부만이 전부는 아닌데 말이죠. 뭐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2등은 1등을 못해서 힘들고 1등은 언젠가는 1등 자리 빼앗길까봐 언제든 불안 초조하고 좀 그런 삶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제 그동안 이제 못 해봤던 것들, 뭐 술도 할 수 있고, 담배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뭐 학점은 뭐 따야겠고, 시험은 계속 보니까 공부는 아직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학년이 좀 올라가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러고 보니까 야 졸업하면은 당장 실업자야. 이거 무슨 자격증이나 하나 따두지 않으면 무슨 뭐 외국어 무슨 토플 토익이라도 시험 보지 않으면 큰일 난대.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뭔가 낭만을 알기도 전에 현실에 치이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 대학교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매년 오르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해서 학교를 다닌 거라 졸업을 하고 직장을 몇 년 다녀도 그 대출금을 갚느라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죠. 빚쟁이에요. 그나마 직장이라도 구하면 다행인데 못 구하면은 뭐 빚쟁이에다가 실업자 백수가 돼버리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한창 자신의 그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힘을 내서 하기도 전에 이미 좌절한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졸업을 해서 그 다행히 뭐 직업을 구했다라고 뭐 한다고 해도 죽어라 일만 해야 되죠. 조금 전까지 죽어라 공부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공부가 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죽어라 이제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도 돈은 점점 적게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은 뭐 집은 뭐 당연히 빚내서 사야 되고 뭐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돈 다 나가고 개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가 거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이러면서 저희를 키웠지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저는 좀 고민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명예퇴직이 뭐 50세, 60세 이랬는데 요즘은 45세로 낮아졌다라고 해요. 물론 그 회사에서는 이제 나이 든 직원을 돈만 많이 들고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해가지고 일찍 명예퇴직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물론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뭐 새롭게 사업을 차린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잘리는 순간 백수가 돼버리죠. 집에서 계속 놀고 있다 보니까는 가족들한테 눈총도 받고, 그나마 이제 퇴직금 받은 걸로 뭔가 해보긴 해보는데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뭐 90%가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돈을 적게 받는 그런 하잘것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은 노는 것보다는 그거가 낫긴 하지만 정말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 자, 그나마 이제 건강하다면 다행인데요.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80세는 뭐 거뜬히 넘기잖아요. 근데 80세쯤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아파서 이제 병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나 그 좌절감에 고통스럽고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미래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을 하고, 아,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적어 놨는데, 일부러 글씨색을 하얀색으로 해서 지금 가려놓은 상태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0세부터 6세까지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창 시절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학교라는 것이 물론 이제 지식을 쌓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도 배우고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한 기본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각종 적성 검사를 해서, 지금의 적성 검사는 사실 유명무실이죠. 적성 검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직업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의 적성이 이건데 정말 하고 싶은 일도 이 일이다, 그 두 가지가 다 일치를 하면은 그 직업에 딱 필요한 그런 공부만 하는 거죠. 물론 그 직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 무슨 국어나 수학이 뭐 당연히 들어가긴 하겠지만, 뭐 국어를 뭐 무슨 뭐 고전문화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졸업해서 뭐 미분적분 쓰는 사람 있습니까? 그 전공에 뭐 필요한 그런 특수한 직업들 몇 개 빼고는 미적분 저 한 번도 쓴 적 없거든요. 수학도 딱 중학교 과정이나 고1 과정까지만 배워도 충분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직업에 딱 필요한 지식만 배우고, 그러면 이제 남들이 대학 다니는 시절에 이 사람들은 과연 뭘 하느냐. 사이버 대학 같은 데서 이제 교양을 쌓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대학을 졸업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회에서는 공공질서를 안 지키거나 예의가 없거나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학이 교양을 보장해 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직업에만 필요한 지식만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사람들과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 있는 대화나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교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남는 시간에 그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사이버 대학의 좋은 점이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버 대학은 그 일반 4년제 대학보다 훨씬 등록금이 싸다는 점, 그리고 자기가 딱 필요한 교양 과목만 골라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인들을 얼마든지 배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면은 일만 하다가 죽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여러분도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이거는 아직 저의 짧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그 대기업 우선 정책을 펼쳐가지고 대기업들이 거의 할 만한 사업을 다 해버린 상태예요. 대표적인 예로 그 빵집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마다 파리바게트가 막 두세 개씩 쓸데없이 많이 있잖아요. 기존의 개인 빵집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파리바게트가 다 인수해버리거나 경쟁을 해가지고 다 내쫓아버렸다는 얘기죠.
이러면은 빵집을 하고 싶은 사람도 대기업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골목 상권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대기업을 좀 육성시켜서 나라를 빨리 성장시켰다면 이제는 이제 골고루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여러 분야에 다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분할시켜가지고 이제는 좀 개개인도 좀 뛰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외국에 되게 좋은 그런 물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그 물건을 어떤 큰 기업이 아니라 개개인이 뭐 아마존 같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팔 수도 있는 거겠죠. 반대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상품들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과 자유롭게 그 거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면은 누구나 생산자인 도시에 누구나 생산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누구나 소비자인 판매자이면서 소비자인 그런 시대를 열 수가 있어요. 국가 간의 거래도 굉장히 활발해지겠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땅덩이가 작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과의 이런 그 거래를 굉장히 많이 장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외화가 많이 들어오겠죠. 나가는 돈보단 들어온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예퇴직 후에 이제 그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낸 생각은요. 그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잖아요.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버킷리스트에 나온 것들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50% 이상을 차지한 항목이 바로 여행이었어요. 사람들이 나이 들면 이제 여태까지 내가 뭐 가정에 묶여 있거나 일에 묶여 있던 거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떠나고 싶어요. 세계의 여러 가지 문물을 다 경험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여행을 하려면 일단 좀 돈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제 그 대기업을 분할시켜서 사람들이 뭔가 할 거리들이 좀 많아지고 좀 돈을 일찍 쌓을 수가 있다면 여행은 뭐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행을 가면은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테니까 그 미리 여행을 가본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다가 그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뭐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 한국 사람을 받는 그런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니까 왠지 이제 믿을 수 있고 말도 잘 통하니까는 걱정도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브라질에서 한창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다가 한 2, 3개월 후에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여행도 하고 게스트 하우스도 운영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버킷리스트 여행 컨텐츠를 모두가 다 즐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년기에 들어서 과연 병원하고 요양원밖에 갈 데가 없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일이나 공부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이 정도 나이대가 되면은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취미나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예술가다라는 말도 있듯이 뭐 그림을 배울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뭐 연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까지 만들어진 수많은 취미 활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자신에게 맞는 취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뭐 불치병에 걸렸고 뭐 도저히 치료가 힘든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나의 삶을 끝낼 권리가 있어. 그럼 나는 고통 없이 죽을 방법을 찾을 거야. 그래서 그 안락사를 하는 기계도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아직 그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삶의 그 주체가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 삶을 지속할 건지 끝낼 것인지는 그 사람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충분히 다 즐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요때 나는 삶을 마치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안락사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 부양하기 위한 그런 그 간병인도 모자란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한국인의 그 인생에 대해서 제가 개선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는데, 물론 아주 좋은 생각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그 현실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뭔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